새 아파트 10채 중에 4채가 빈집이랍니다.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60%라는 얘긴데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존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 전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경우, 이래저래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또한 뭐다? 전세 가격이든 아니면 매매 가격이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겁니다. 제 친구는 집을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예요. 근데 세입자가 안 나가려고 버텨가지고 머리가 아프대요. 2018년부터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배를 째는 거죠. 직접 들어가 살 거다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못 버티겠다고. 못 내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는 법적인 상황까지, 법적인 조치까지 이제 취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을 만날 때 보통의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별 탈 없이 무난하게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복이라는 겁니다. 개또라이들을 만나가지고 나의 재산권이 침해가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세상에 또라이들만큼 제대로 상대하기 어려운 이가 없습니다. 요새는 많이 무섭고 많이 겁날 정도죠.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 살인자, 강도가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보통 사람을 세입자로 들이고 사람을 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것 자체가 집주인 입장에서도 매우 어렵고요. 세입자대로 어떤 집주인을 만날까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입주할 시점이 돼서 안 들어가면 차라리 전세를 줘서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입자 못 구해서 잔금을 못 치러서 소유권 이전 못 받는 경우 이 연체죠, 연체. 아니면 자기 원래 집을 팔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처분 못 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 이래저래 머리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전세 가격까지 떨어져서 새 아파트에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려고 했는데 이제 틀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새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처음에 생각할 때는 대출이자가 한 15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출이자가 120, 250이라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출이자를 350만원, 400만원 내다가 지금 600만원 이상 내려고 하니까 미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은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았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계속 버텨질까? 라고 생각해보면 버티기 어렵죠.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시때때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욕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사실상 내려놨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서 이제 부동산 교란 세력들의 그 범죄 사실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둔 탓에 나라가 그냥 개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벌어지는 부동산 관련한 참사는 더 충격이 심하고 더 전역으로 확산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다중채무자가 뭐 6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200만 명, 300만 명이 금융노예가 될 게 분명하죠. 200만 명, 300만 명이다라고 하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5,500만 명 중에서 20명 중에 1명쯤이라는 거잖아요. 20명 중에 1명인데 뭐 가족들까지 따지면은 뭐 3, 4인 가족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5집 중에 한 집 정도가 그러한 가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꽤나 무서운 일이죠. 꽤나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2030들 중에서 인생을 이번에 막차를 못하면 영영 거지가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연끌 피투해가지고 막차 탄 사람들이 너무 많죠. 건물에 올라탄 사람들이 아마 초절하게 몰려갈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들이 겪게 될 충격, 혼란,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안 봐도 뻔하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족 내 살인이나 범죄나
온갖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상당수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우울하고 많이 불편하죠. 불안하고요. 아파트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너무 개판을 쳐놔서 나라가 그냥 부동산 때문에 다 휘청거리게 만들어놨죠. 왜 저랬나? 왜 저렇게밖에 못했나라는 그런 욕들이 많이 나오죠. 참 어처구니 없고 참 황당하고 참 그냥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저 무리하게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마 꽤 힘들게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도 못하고 투잡해야 되고 쓰리잡해야 되고 미친듯이 여기저기 돈 구하러 다니려고 혈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이 과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자식들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암울하죠. 암울합니다. 되게 답답하고 되게 숨이 턱턱 막히죠. 그냥 부자가 좀 돼보겠다. 좀 경제적인 여유를 좀 더 많이 갖춰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생각들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모험소에 이제 겪게 되겠죠. 씁쓸합니다. 누가 그렇게 빚을 많이 지게 만들었나.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공범들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김현민 국토부 장관이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들 모두가 공범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로 국토부 장관이었을 시절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켰더라면 등기제로 바꿨다라고 하면 저렇게 부동산 거품들이 심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관련 업계의 로비와 그들의 지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적어도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휘두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토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욕심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 잘못 부렸다가는 인생 전체가 쓰나미처럼 쓸려가 버린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믿지 말고 의심 또 의심하고 오직 내 땀하고 내 정성하고 내 노력 이런 것들로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잘 가는 걸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겠다라는 욕심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인생이 전부 다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